저는 스스로 취업의 폭을 좁히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단순히 학점 경쟁과 영어 성적 경쟁이 아닌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줄게 모두 다 줄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부 과정에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하이퍼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거나 제가 인턴을 한 3-4번 정도를 이제 했었었는데 그런 이제 인턴 경험들이 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에서 종사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개발 직무라든가 영업 직무라든가 그런 거랑 별개로 이제 회사에서는 다양한 직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직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제 학부를 이제 다녔을 때 학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본인의 학점이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개인 역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외부 활동이라든가 그런 인턴 활동들을 하면 충분히 면접을 볼 때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점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크게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인턴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파이썬을 좀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하드웨어 좀 설계를 좀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회를 좀 몇 번 다니면서 했던 그런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봤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면접을 한 1시간 이상 이제 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없었냐,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극복을 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날카롭게 질문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제 좀 실무에 좀 가깝게 학교에서 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학점에 크게 연연해 하지 말고 다양한 직무가 있다는 거랑 세상에는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많다는 점을 조금 알면서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현장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현장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학기 중에 실제로 협약을 맺은 기업에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맡은 이제 거기서 맡은 업무가 고객이랑 접점을 많이 가져가면서 어떤 영업이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무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대생으로서 그런 분야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가 좀 잘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업무적인 재미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좀 그런 쪽으로 취업 준비할 때 많이 지원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이제 에너지 기술 영업으로 입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 주요 고객사는 이제 발전 사업자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SK E&S나 GS 에너지 같은 국내 민간 발전 사업자가 저희의 고객이었습니다. 그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술 영업을 진행하는 업무였습니다. 현재는 직무가 조금 이동돼서 자체적으로 저희 이제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분양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 분야에서는 이제 공장이나 이제 산업단지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이제 기업체 CEO들이 주로 고객 대상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람차다고 느낄 때는 아무래도 실적을 올릴 텐데, 제가 아직 회사에서는 주니어급이다 보니까 저 혼자서 어떤 실적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 이 팀 단위에서 수주를 하거나 혹은 이제 분양 계약을 맺거나 이럴 때 실적이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이제 제가 업무를 진행했던 그 노력이 회사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으로서 실제로 다가올 때 아무래도 영업인으로서 제일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업 직무나 마케팅 직무는 말 그대로 내부든 외부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단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인턴도 했었고,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IPP나 현장 실습 관련으로 이제 기업에서 인턴도 했었습니다. 최대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실제로 일하는 업무 실무자와 얘기도 해보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게 최대한 관심사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분들도 기회는 한정돼 있겠지만 최대한 이런 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인턴에 지원해보다든지 하면서 좀 실무자가 돼보는 경험을 가지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학부생이 이제 새로 신입사원으로서 취업을 하면서 막 영업적인 실적을 강조하거나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회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에도 거부감이 없는 성향이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이 영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 있는 이 회사의 산업 전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최대한 실무자들이 쓰는 언어를 면접에서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면접에서 암기해온 답변을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나 그런 구체적이지 않게 큰 틀만 정해놓고 최대한 즉석에서 친구 혹은 선배님과 얘기하듯이 말하는 식으로 면접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면접에서 좀 다른 외워온 답변을 하시는 지원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점수를 얻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생이지만 이제 막 연구자나 엔지니어가 아닌 영업 마케팅으로 취업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취업의 폭을 좁히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공대생으로서 설계 과목 전공 수업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지니어로 꿈을 꾸기 마련인데요. 당연히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제 취업은 물량 싸움이라는 말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도 넣어보고 어떤 영업 마케팅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보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알보젠 코리아 제약 QA팀에서 커먼 테크니컬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CTD, 이제 허가 문서를 만들 때 필요한 그 모든 문서들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말고도 제품 표준서나 시험 방법서, 제조 기록서, 포장 기록서 등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렇게 작성하는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데이터 인테그리티 역량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의약품이고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이 DI 역량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교내 활동하면서 그 취업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교내에서 진행하는 GMP 교육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고요. 말고도 진로 추천업센터에서 하는 EMS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리더스 멘토멘티 활동하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합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게 아마 GMP 교육을 여러 번 들어서 합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한 걸 되게 눈여겨보시더라고요. 제가 비교과 인증제 1호 이수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고, 아니면 제가 QA라는 직무를 솔직히 전공 공부하면서는 접해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ICH 가이드라인을 많이 혼자서 좀 본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면접관분들이 되게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영어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토익이랑 오픽은 꼭 성적을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3학년 겨울방학 때 땄는데 졸업하기 전에 미리미리 따놓는 거 추천드리고, 교내에서 또 GMP 교육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이거 꼭 많이 참여하셔서 시간 많이 채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공인건축사의 그 대표라서 전체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시공인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 실측 설계업을 하는 업체예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범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유산을 수리도 하고 복원도 하고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짜고 연구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개별 업무에 대해서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국가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잘 유지할 수 있게 조사하고 그것을 설계 도면화해서 납품해서 공사 도면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 주된 업무의 프로세스입니다. 예, 아무래도 학생 때 하는 설계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 법규라든지 시공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제약이 없잖아요. 근데 현실 실무에서 하는 설계 업무는 그런 제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이제 건축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국가유산도 건축법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건축 그런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성을 보장하고 복원하기보다는 건축법에 맞는 방안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학생 때는 없기 때문에 학부생들은 그런 현실적인 제약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최대치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충만한 그런 설계를 하시길 저는 좀 부탁드려요. 포트폴리오를 저희도 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포트폴리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좀 보이거든요. 건축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 성격 정도까지 또 보여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물론 그 작품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이 건축에 대한 생각 또 우리 같으면 뭐 국가유산에 대한 생각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사람이 그거 설계를 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또 디자인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설계를 하는데 특히 졸업작품전이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든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은 결국은 다 드러나고 알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좀 그 포트폴리오 만들고 하시는데 좀 더 집중해서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뭐 라이너를 익히고 와라, 설계 능력을 증진해서 와라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건축주가 AI로 그린 조감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미 건축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후배들에게 했어요. 앞으로 AI와 경쟁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면 AI에 대체되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저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러 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자기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좀 구별이 돼요. 저 친구는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뭐로 판단하냐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프로젝트,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본인의 일이 아니어도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자기가 스텝으로 참여했을 때도 그런 책임감 있이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솔직히 개업하기 좀 힘들지 않나? 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제가 하는 분야인 국가유산 실측 설계를 대표해서 왔어요. 국가유산 실측 또 시공 또 학술 연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축에서도 특화되어 있고 또
이 업계에서 우리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좋은 분야가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 선배들이 많으니 우리 후배님들도 관심 있으면 기꺼이 와서 하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저는 89학번 탁경백 동문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의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무형유산만을 가지고 전시, 교육, 공연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하는 전시는 이제 국가 지정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형유산은 크게 공예와 예능, 지식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설 전시실 1과 2, 그다음에 디지털 체험실이 있는데요. 상설 전시실 1에서는 주로 예능 관련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례향 줄풍류, 판소리, 처용무, 씨름 등한 전시가 있고요. 또 지식과 관련된 전시로는 위도의 띠배놀이라든지 강릉 단오제 등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 2는 2층에 있는데 주로 공예와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목장이라든지 화각장이라든지 화해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장인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물건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체험실은 어린이용 대상이 많습니다. 줄타기, 투호놀이, 처용무, 그리고 포토존, 그리고 디지털로 만든 다채로운 영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가장 재밌게 보는 거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물론 국립민속박물관이 민속 관련한 전시를 하고 있지만 국가 지정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전주에 있는 우리 기관이 유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동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민속 놀이마당도 펼쳐지고 있어서 주말에 많이들 오시는 편입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을 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할 때, 뭐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지만 설계 또는 시공으로 많이 가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학원에서 전통건축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요. 군대 갔다 와서 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라는 데를 가서 한 경주 남산에 있는 석탑을 조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지만 그 건축가를 나온다라고 해서 꼭 건축과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공무원이 되다 보면 여러 기관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경주 석탑 보수정비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서산 보온사제 발굴 사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해양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무형유산에서 전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전시에 가장 도움되는 것은 공간감과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를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 기획 과정은 뭐 생각보다 이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1년 동안 할 전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연초나 그 전년도 연말에 올해 전시를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시와 관련된 일단 자료를 모읍니다. 그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시되어야 될 유물, 전시되어야 될 설명 패널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직접 저희가 전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 공사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시 공사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저희가 선정한 유물들과 패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상의를 통해서 그 전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마친 다음에 전시할 유물들을 진열을 하고 패널도 붙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관련 도록,
관련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대하게 오픈식을 하고 세레머니를 하게 됩니다. 전시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물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건축가를 나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끔 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와 그런 공간 안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지금 학부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현장, 특히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현장을 좀 보시고요.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감을 느끼기 위해서 전통 건축물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서 그런 공간감들을 몸에 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하면서 계속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이 건축을 계속 할지 계속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면 어느 순간에는 한번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5년 열심히 공부하셔서 졸업하시고 남자분들은 군대도 갔다 오시고 하겠지만 계속 바로 취업하고 또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꾸리시고 이거보다는 한 번은 잠깐 쉬시면서 내가 정말 건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 속에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마음이 먹는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 저희가 이제 명지대 건축학과니까 이제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건축 부분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라 하면은 이제 최근에 뭐 건축, 토목, 플랜트, 환경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건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주로 맡은 직무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평택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팹 옆에 이제 사무 직원들이 들어가는 사무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설계 관리하고 시공하고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에서 설계팀에 있다가 현재는 영업팀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건설사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에서 본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입찰 경쟁을 이제 각 건설사들한테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건설사에서는 관련된 서류와 그다음에 도서,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어떤 시공 비용, 그다음에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설사들끼리 경쟁을 해서 뭐 가격이 됐던 기술이 됐던 그 퍼센티지가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공 선정이 이제 우협 선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시공 검토를 하고 시공을 하는 그 업무를 좀 맡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영업팀으로서 입찰 업무를 하고 뭐 설계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각 유관부서에게 내용을 이제 뭐 취합하고 그다음에 전달하고 또 뭐 품위를 내부에서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건축학과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점이 높은 설계 수업이 일단 주였었습니다. 주였고 그다음에 뭐 그거 외에도 역학이라던가 뭐 철거리라던가 그런 수업도 있었고 친환경 수업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설계 수업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발주처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수업을 했어요. 왜냐면은 실무에 나와서도 내가 원하는 건물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시공을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발주처에서 우리에게 용역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잘 수행하는 것이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학부 시절에도 교수님께서 어떤 설계 내용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좀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크리틱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100% 수행을 하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좀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뭔가 교수님께 맞추고 정말 좀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나 실무에 나와서도 항상 좀 의뢰 마인드로 모든 일을 좀 하면서 좀 갑과도 관계가 좋고 좀 그런 것들이 모든 수업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부 시절에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기는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서도 있었고 건설사에서도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뭐 이직도 한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좀 자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고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 설계사무소로 예를 들면 내가 단독주택을 할지 아니면 큰 하이테크 건물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시공사에서도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하이테크 분야를 준비를 한다기보다 내가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스펙과 내가 어떤 일을 맡아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을 쌓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인턴 활동도 될 수 있고 대외 활동도 될 수 있고 또 공모전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의 연구 생활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조금 더 집중 있게 그 다음에 스펙으로서 뭔가를 쌓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AI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내가 AI 뭐 GPT부터 제미나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AI를 다 써봤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뭐 분석을 한 걸 내가 한다던가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강점이거든요. 뭐 설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건물이 좋아서 이 건물 저 건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봤다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익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단순 스펙에 치중하기보다 나라는 사람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강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딥하게 조금 파는 연구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이제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도 되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이 난간을 좀 잘 거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취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선후배를 통해서 또 저한테도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선후배 통해서 이렇게 연락 주고 선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금 SK온에서 BMS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BMS 개발팀에서는 이제 BMS 하드웨어 설계와 기능 안전 엔지니어 직무를 하고 있는데 BMS 하드웨어 설계는 말 그대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BMS에 대한 회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ISO 26266이라는 국제 규격을 따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 안전이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차를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국제 규격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설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검증하고 시험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공에서 회로 설계 직무들을 일단은 다 듣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탁과에 있는 전기화학이나 배터리 쪽 관련 과목들을 한두 개씩은 좀 수강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에 대한 과목이 없다 보니까 화학공학과의 연력학이라든지 이제 기계공학과의 이제 뭐 기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두 개씩 수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부에서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면서 회로 설계에 대한 좀 스펙트럼을 좀 넓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 능력들을 본인이 수행해보는 것과 그리고 같이 위에 분들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외부 활동들을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기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사업 중인 한이은 프로젝트라는 거를 학부생 시절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어기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MCU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면서 그런 간접적으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 학점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점 자체의 점수보다는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론적인 역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생각이 듭니다. 3학년의 경우에는 우선 학점을 1순위로 두는 게 좀 중요한데 학점을 챙기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여력이 되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외부 박람회라든지 외부 그런 멘토링 사업들 같은 것도 많이 참석을 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4학년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금 현재의 컨디션이 학점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학점을 그래도 좀 높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학점에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직무나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탁과에 대한 수업을 한두 개씩을 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학년의 경우에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거를 본과대학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 그리고 배워보고 싶은 것들을 선정을 해서 좀 최대한 자기의 능력치를 좀 끌어올려 보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학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와 결국 면접에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내가 이 분야를 가야 되는 이유와 그런 목표들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전에 그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노력들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보고 그리고 책을 읽어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직접 설계를 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메꿔 나가야지 취업시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단순히 학점 경쟁과 영어 성적 경쟁이 아닌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준비를 하셔서 3, 4학년 그리고 그 이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